내가 집 팔 거를 고민해가지고 정치한다는 건 너무 우리 집의 꼴불견을 계속 안고 사는 거지. 빌트인 후드를 쓸 때는 후드를 추천을 드리거든. 근데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 이거 잊어보면 안 돼.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먼저 항상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가전들 진짜 이런 경우 너무 불편해. 이걸 무리하게 설치를 해놓으면 그 배수구 나중에 몇 년 안 돼서 맨날 막힐 거야.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록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공간 바로 주방이죠. 단순히 예쁘게 꾸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맞게끔 주방의 배치 그리고 주방의 가구 계획을 새롭게 구조를 바꾸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방이 참 어렵죠. 오늘 이것만 알면 그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방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죠. 주방 인테리어 계획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수납이지. 가전 위치를 미리 정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 숨겨야 될 것들, 또 노출시켜서 보여줘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 이게 일단 필요하고, 배치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일 중요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쓰는 게 좋나요? 바꾸는 게 좋나요? 기존 구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집은 사실 거의 없어. 금액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그 구조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다시 구조를 짜가지고 나한테 맞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주방 계획을 짤 때 기본이 되는 공식 같은 게 있나요? 주방 계획 짤 때는 기본이 삼각동선이야. 삼각동선이 뭐냐 하면은 배수대하고 화구, 냉장고, 요걸 가장 짧은 동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삼각동선이 보통 나오거든. 근데 또 냉장고가 보기 싫어서 뒤로 좀 보내버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냉장고 위치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은데, 특히 그 뚝냉장고는 앞에다가 아무리 주방을 예쁘게 만들어 놔도 예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로 보내버리는 거지. 뚝냉장고 대신 빌트인 냉장고들 있지, 오브제나 키친픽 같은, 이것도 근데 보기 싫다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 냉장고 앞에 패널 부착형으로 만드는 게 있으니까 가구 패널을 냉장고 앞에 붙여가지고 앞에서는 완전히 가구처럼 보이는 그런 시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면 좋아. 코치님, 근데 삼각동선 정도는 이제 저희 시청자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쉽나 이거? 삼각동선? 그러면은 오늘 이거 4가지만 딱 기억하고 한번 적용해봐. 주방 배치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첫 번째가 개수대 옆에 요즘은 식기세척기를 무조건 두잖아. 그래서 개수대 폭,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까지 1600을 일단 무조건 확보를 해. 개수대 좌나 우측에 이 식기세척기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자리가 좁다고 식기세척기를 개수대 뒤에 놓거나 또는 기역자 싱크대에 옆에 있거나 하면은 정말 불편하고 동선에도 방해가 될 수 있거든. 두 번째, 인덕션을 설치할 때 벽에다가 인덕션을 너무 바짝 붙이면 절대 안 돼. 우리는 보통 벽에서 300을 띄우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여백이 있어서 냄비가 벽에 닿이거나 이럴 일이 절대 없지. 그렇게 하면은 그 300 띄운 공간 하부장에다가 양념 망장을 거기다가 넣어드려. 세 번째가 채소 통로 치수 폭을 지켜줘야 돼. 요즘은 11자형 대면형 주방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통로 치수의 폭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 800에서 1000원 돼야 돼. 800도 좀 작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900 정도를 표준 치수를 일단은 보고 아일랜드 폭하고 맞춰가지고 이 비례를 맞춰야 돼. 아일랜드는 맥스 1200으로 하는 게 보통 제일 큰 치수인데, 좁은 공간에다가 무조건 꼭 1200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일랜드 폭을 좀 줄이면서 통로의 폭을 조절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개수대하고 화구 사이에 이 폭이 너무 좁으면 절대 안 돼. 최소 폭은 보통 500에서 600으로 보는데 500도 사실 너무 좁지. 600 이상은 돼야 돈 하나도 놓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좁은 주방이 아니라면 최소 폭은 500에서 600으로 보고 그보다 넓게 할수록 더 좋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상판 높이를 이제 몇으로 잡아야 되나. 요즘은 또 옛날보다 더 높게 잡는 추세잖아요. 상판 높이는 특별히 얘기 안 하면 무조건 900으로 잡아, 요즘은. 한데 점점 이 높이가 높아지긴 하지. 옛날 주방들은 뭐 820, 850부터 주방 상판 높이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의 900으로 고정됐어. 그래도 이걸 미리 고객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높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낮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900이란 치수를 기억하고 여기서 더 높일지 내릴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걸레바지 높이는 보통 몇을 잡아요?
걸레바지 높이는 뭐 기본이 보통 100이나 150 정도 되지. 요즘은 이 걸레바지 높이가 딱 고정돼야 되는 높이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식기세척기야. 이 식기세척기 밑에 하단 높이하고 하부장 그 하단 라인 이걸 잘 맞춰놓지 않으면 엄청 보기 흉하거든. 그래서 식기세척기 높이에 맞춰서 걸레바지를 같이 잡는 거야. 보통 100에서 150으로 식기세척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걸레바지를 하는 거지. 근데 저희 시공 사례 보면은 걸레바지가 굉장히 좁게 잡힌 시공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건 뭐예요? 그건 하부장 도어를 더 늘려서 만드는 거야. 정말 극단적으로 내릴 때는 바닥에서 2cm, 3cm까지 놔두고 도화를 내려가지고 핏을 맞추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cm 정도를 일반 도화 내림으로 맞추는데, 그렇게 도화 내림을 하면 걸레바지가 더 낮게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핏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요새 발가락 찧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지가 되나요? 발가락을 왜 찧어? 2cm, 3cm, 7cm 만드는데 거기에 자기 발가락 맨날 그건 찍는 너무 내려서 그래. 그러면 또 주방의 얼굴이죠. 상판 예쁘게 만드는 디테일은 뭐가 있을까요? 주방 상판. 일단은 주방 상판 시공할 때 미드웨이까지 상판을 같이 감아 올리면 훨씬 더 예쁠 수 있지. 그리고 또 아일랜드 시공할 때 아일랜드 상판 옆면, 측판을 아일랜드 상판이랑 같이 감아서 내리면 그것도 정말 괜찮아. 근데 물론 이게 다 비용하고 연결은 돼 있는 거야. 정말 변태 같은 디테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상판 좋은 거 많이 설치하잖아. 엔지니어드 스톤도 많이 설치를 하고 세라믹도 많이 설치하는데 이게 분절 라인이 생기거든. 이 분절 라인하고 도화 라인을 똑같이 맞추는 그런 디테일을 구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디자인이 살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우리도 여기 지금 시공을 해놨는데 상판하면서 인덕션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야. 보통은 구멍을 따고 인덕션을 그 위에 올려서 걸쳐서 놓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인덕션 옆에 때가 엄청 많이 끼고 청소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플랫 인덕션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 상판이랑 인덕션의 같은 면으로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한번 해놓고 나면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보통 자재비하고 시공비까지 하면 한 40만 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요즘 고객들이 엄청 많이 찾고 있어. 말씀하신 대로 미드웨이를 상판으로 올려버리면 당연히 예쁘지만 타일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성비를 따지면 타일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 상판을 미드웨이로 감아 올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게 하려면은 최대한 매지선을 작게 만들어. 미드웨이에 들어가는 타일을 대형 타일로 사용을 하는 거야. 1200에 600 타일을 썼을 때 이거를 세워서 넣거나 750에 750각, 뭐 800에 800각 이런 것들, 미드웨이의 분절선이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도 편하고, 가장 그 호불호 없는 거는 상판하고 그리고 미드웨이 타일의 색상을 최대한 맞추는 거야. 상부장의 가구 색상, 상판의 색상, 이거에 중간 톤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톤온톤을 맞추는 거, 이게 실제로 제일 중요해. 이게 예쁠 줄 알고 넣었는데 망하기 딱 좋은 옵션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상부장 하부에 간접등 요즘 많이 넣거든. 근데 간접등을 딱 놨는데 벽 타일에 단차가 살짝 있어서 이게 조명에 비치니까 너무 눈에 띄는 거야. 타일을 잘못 붙인 게 아니야. 이건 타일 자체에 밴딩이 있을 수 있거든. 그게 하필이면 조명 밑에 딱 비치면은 이렇게 단차가 되게 심하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좀 억울하긴 한데 이런 것들도 참 망하기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 조명을 주방에 너무 밝게 안 하는 거야. 공간을 너무 밝게 조명을 만들면은 사실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덜하거든. 그리고 하부장 도화 손잡이 역할을 하는 찬넬이라는 거를 설치를 많이 하거든. 예전에는 찬넬이 나왔을 때 다 금속으로 C형 찬넬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예쁘게 한다고 도화 재질로 해서 목 찬넬을 C자로 이렇게 만들고 도화를 설치를 해. 그러면 가구 도화가 너무 저렴한 거를 썼을 때는 손때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 조명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주방 조명 배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주방은 항상 밝아야 되고 항상 요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뭐를 하나 꺼내는 경우도 있고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어떤 짧은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럴 때마다 주방을 환하게 불을 켤 필요는 없잖아. 주방의 회로 분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국부 조명들이 여기저기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거지. 특히 상부장 하단에 간접 조명 많이 설치하잖아. 거기에다가 LED 바로 설치를 하면 터치식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터치식으로 해놓으면 해보니까 나도 너무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사실 되게 불편해. 주방에 있는 스위치 옆에 간접등도 같이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방의 조명 사용이 더 편하다. 이것만 알면 돼. 이제 사각 싱크볼이 필수템이 됐잖아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까요? 이 세 가지만 딱 확인하면 돼. 보통 이 표면 엠버 처리로 얘가 되어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고 배수구가 올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뚜껑을 쓰는 거지. 그리고 싱크볼 밑에 보면은 하부 흡음재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되게 부드럽게 들려. 수입 싱크볼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통 뭐 80만 원, 100만 원씩 했었는데 국내에서 깜뽀르떼 싱크볼이 딱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싱크볼이 하나 있는데 아티잔 제품이 있어. 이건 싱크볼 테두리에 날개가 있거든. 그래서 싱크볼을 설치할 때 타공을 하고 그냥 위에다 얹으면 돼.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걸 선호를 하지. 그럼 이제 같이 쓸 수전은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한동안은 거의목 수전이 있어. 이게 대세였어. 근데 언제부턴가 폭포수전, 이거 정말 인기가 많아. 그로의 제품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하거든. 그런데 이건 너무 고가 제품이잖아. 라오체 제품이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한 3, 40만 원이면 시공할 수가 있어. 우리가 요즘 또 많이 추천드리는 게 헤드를 돌리면은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돌리면 직수로 물이 떨어지고 하는 거, 투웨이 수전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요즘 추천이 드려. 그리고 요즘 또 방식이 더 다양해져서 포웨이로 나오는 수전도 있더라고. 그러면 또 부가적으로 이 싱크대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이템이 또 있나요? 컵 세척기, 요즘 이거 정말 많이 써. 그리고 또 세제 디스펜스, 세제를 밑에다가 숨겨놓고 디스펜스에서 바로 짜서 쓰는 거야. 이거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 세제통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 한데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 이거 잊으면 안 돼. 정수기도 빌트인으로 요즘은 싱크볼에서 올라오거든. 그러면 수전 있고 정수기 있고 컵 세척기 있고 세제 디스펜스 있고 이러면 상판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많아. 이렇게 쓸 때 편리하긴 한데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알고 내가 원하는 거 딱 설치하면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던 수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수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하드웨어야. 하드웨어 특히 시스템 팬트리, 이거 정말 수납이 많이 들어가고 편리해. 요즘은 유오미라고 중국산 하드웨어도 정말 잘 나와. 그래서 이것도 많이 즐겨 찾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시공한 사례를 보면은 300쪽장에다가 이걸 하드웨어를 넣거든. 이거를 딱 인출을 시켜 놓으면 나와서 한 바퀴 딱 돌아 옆면에서 얘를 탁탁 꺼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가성비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또 양념망장, 우리는 무조건 300짜리를 넣어드리거든. 이게 200이라든가 더 작은 것도 있는데 폭이 작은 양념망장들은 인출했을 때 너무 흔들리고 쓰기가 너무 불편하거든. 하부 코너장 같은 경우는 하부장의 폭이 보통 600이니까 이 코너장을 썼을 때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면은 하드웨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하드웨어 넣어도 코너장은 불편해. 상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아니면은 문을 양쪽에서 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코너장이 완전히 오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설계를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 요즘은 또 이 주방 발코니까지 확장하는 설계를 진짜 많이 하거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게 쓰레기 그 분리할 공간. 발코니가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미리 가구장 설계할 때 만들어야 돼.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적층장을 설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 수납이 훨씬 더 늘어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 위에다가 넣는 거지. 또 주방 후드가 종류도 많고 가격도 되게 다양한데 주방 후드는 어떤 거 골라야 되나요? 배기 방식을 먼저 봐야겠지. 덕트로 직결로 바로 연결된 게 있고, 또 탄소 필트로 내부에서 필터 돼가지고 그냥 공기가 그냥 순환하는 거, 이런 방식이 있거든. 옛날에 우리 후드들 보면은 대부분 이 슬라이딩 후드를 많이 썼었어. 10만 원도 보통 안 하는 비용이긴 한데 이거 너무 시끄럽고 성능도 안 좋은데 청소하기도 불편해. 그래서 이거는 거의 쓰지 않지. 빌트인 후드를 쓸 때는 엘리카 후드를 우리는 많이 사용을 추천을 드리거든. 600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어서 선택이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청소도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흡입력들이 되게 좋아.
아일랜드형으로 주방을 만들 때 이럴 때는 노출로 내려오는 통우들을 많이 쓰잖아. 가성비도 좋고 해가지고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또 앞에서 보면 예쁘게 주방을 해놨는데 후드 때문에 너무 또 보기가 싫어. 탄소 필터 후드들, 예쁜 디자인 후드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들 싫다고 해. 이걸 나도 써봤는데 이거 청소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필터 계속 바꾸는 거 정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요즘 내가 추천드리는 건 천정 매립형 후드야. 여기도 지금 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 7개월, 8개월째 지금 쓰고 있는데 덕트로 직접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필터 교체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조만간에 이거 청소하는 거 한번 찍어서 보여줄게. 논란이 많은 소재가 하나 있는데 이 배수 배관 설비, 특히 구축 아파트들 누구는 옮겨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절대 옮기지 말라 그러고 누가 만든 건가요? 배관을 무조건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보통 4m에서 5m는 안 벗어나게끔 하고 있어. 왜냐하면 방통 두께가 보통 10cm 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구배를 잡으려면 더 벗어났을 때는 구배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멀리 보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주방에 배수구가 있는데 주방을 거실로 가버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멀어. 길면 막 10m도 넘을 수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설치를 해놓으면 그 배수구 나중에 몇 년 안 돼서 맨날 막힐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또 요즘 직배수 로봇 청소기 대세잖아요. 이거 시공할 때 뭘 챙겨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가전들 진짜 이런 경우 너무 불편해. 뭐만 좀 안 맞으면 자꾸 설치 못한다고 가버리셔. LG 거 로청 같은 경우에는 이 앞 공간이 1.2m가 안 되면 그냥 설치 안 하고 가버려. 1m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실제로 엄청 곤란한 경우도 있었어. 로보락 같은 경우는 800만 돼도 되거든. 이런 거 진짜 시공할 때 꼭 챙겨야 되고, 그리고 싱크 개수대하고 로청이 설치되는 그 위치가 가구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사실 한 6m까지는 배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 싱크대 밑에 있는 글레바지 쪽에 띄워져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나중에 후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런데 6m 이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예 가구 자체가 연결이 안 될 때는 겁수 설비, 배수 설비를 별도로 해놔야 된다는 거. 이건 시공할 때 꼭 챙겨야 되는 거지. 얼음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모델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겁수나 배수 같은 거 필요한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절대 명심해야 돼. 그러면 요새 인덕션 많이 쓰니까 가스 배관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가스 배관 철거해도 괜찮나요? 나는 무조건 철거하라고 해. 나중에 내가 집 팔 거를 고민해가지고 가스 배관을 존치한다는 건 너무 우리 집의 꼴불견을 계속 안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철거해도 상관이 없어. 특히 우리 집에 개별 난방 안 하고 중앙 난방인 경우에 가스 계량기가 다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가스 계량기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고 이러면 이 계량기를 둘 위치도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사실 과감하게 계량기까지 나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가스 배관을 철거 못하는 집도 있나요? 우리 집을 가스 배관이 관통해서 지나갈 때 이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방을 거쳐서 예를 들면은 보일러실까지 가. 그러면은 이 가스 배관은 해체가 안 돼.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스 배관을 해체 못하는 경우는 없어. 제일 걱정되는 게 하자 생기는 건데 주방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주방 하자? 우리는 주방 하자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뭐 주방 하자라고 하면은 도어가 엣지 부분이 뭐 불어 터져서 필름이 벗겨진다거나 도어 문짝이 서로 삐딱하게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하자였고, 사실 이런 것들은 웬만한 브랜드 가구 쓰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주방 하자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는 게 배수배가 막히는 거지. 이 배수구가 오래된 집이면 공사 기간이 보통 한 달, 두 달씩 되다 보니까 설러지 같은 거 끼어 있고 하면은 그 안 쓰는 기간 동안 굳어서 나중에 이사했을 때 연결을 딱 하면은 물을 쓰면 조금만 쓰다 보면은 막히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수구 청소를 무조건 꼭 해야 돼. 보통 한 30만 원도 비용이 들어가거든. 먼저 요청하는 게 제일 좋고 아예 공사 견적이나 내용에 넣어달라고 해야 돼. 그거 막혀가지고 물 안 내려가면 뭐 공사 또 하면서 문제 생긴 거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없게 하려면 이런 거 미리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미리 말해주면은 쉽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수납하고 콘센트인 것 같아.
서랍을 나는 원해. 근데 이걸 미리 얘기 안 하니까 다 여다지 도구로 다 들어가는 거야. 미리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콘센트 같은 경우에 내가 쓰는 기기나 가전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 어떤 집에는 미드웨이에 콘센트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집이 있고 아예 없어도 되는 집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집에는 4개씩 막 만들어 달라고 하는 집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고 요청을 해야 돼. 우리 디자인실 같은 경우에는 가전들을 미리 하나씩 다 확인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 체크가 되지만은 웬만하면 미리 아예 얘기를 해. 이건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키 큰 장인 경우에 몸통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2개로 나눠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면은 중간에 고정 선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 내가 키 큰 장 같은 경우에 선반들을 다 옮겨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1개짜리 몸통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확인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또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부장 밑에 있는 분배기, 이게 옛날 아파트는 분배기가 보기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럴 때는 분배기 가림막을 또 설치를 하거든.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먼저 항상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가리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가 가림막을 좀 미리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좋아. 주방은 특히 싸다고 결정하면 망합니다. 눈에 쉽게 보이는 수전이라든가 싱크볼, 후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납의 형태라든가 하드웨어 하나까지도 꼭 챙기시고 주방의 배치와 가구 볼륨을 과감하게 바꿔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PD, 이번에 그 집 바꿨잖아. 주방 싹 바꾸니까 뭐가 제일 좋아? 기존 거를 그냥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제가 원하는 가전이 싹 다 들어가니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식기세척기가 요번에 다 들어갔지. 같은 공간 안에서도 이 가전들이 다 들어가게끔 바뀌어야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하지.